네, 잔명아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의 숨겨진 마음을 설문조사로 알아보겠습니다. 공감 100%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궁금한데 주제 김효선 캐스터가 공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공감 100%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구직자들을 떨게 하는 면접관들의 행동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특히 구직자와 면접관의 만남은 채용 여부가 가려지는 아주 특별한 만남입니다. 따라서 구직자 입장에서는 당당하고 또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지만 그것도 면접관의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면접관의 어떤 행동들이 구직자의 마음을 들였다 놨다 하는지 오늘 공감 100%를 통해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직자들을 떨게 하는 면접관의 행동이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입니다. 사실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직자들과 또 면접관은 갑과 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나 그게 어디 말처럼 쉽습니까? 저절로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구직자들 입장에서는요, 조금 더 아쉬운 마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갑과 을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자, 여기 유일하게, 네, 면접관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분이 계시죠? 예. 이시안 대표님, 면접관의 자리에 있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임하세요? 이게 굉장히 되게 뭐랄까 대단한 대답을 기대하실 것 같은데 예. 일하는 자세로 임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취준생들은 굉장히 인생이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 근데 이 면접관들은 늘 일상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주 담담하게 그냥 이거나 잘해야지 하고 임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어떤 대단하게 뭐 어떤 사람을 뽑아야지 기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취준생 입장에서 그게 좋아요. 너무 기대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을의 입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렇게 약간은 어떻게 보면 갑의 입장에 앉아있으면은 좀 당당한 느낌도 들고, 너네 나한테 잘 보여야 돼. 이런 마음도 들 것 같은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 없으세요? 네. 아. 왜냐하면요, 그게 특히 이제 대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만 돼도요, 면접관도 체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면접관이 어떤 면접을 하는지 지원자들한테 잘하는지에 대해서 또 체크해가지고 인사고과라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도 을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군요. 면접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저희가 우리 또 구직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를 탐탁치 않게 여겼던 면접관이라든지 어떤 좀 상처받았던 행동 기억나는 게 있으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뭐 상처받았던 거보다는 네네. 제 말을 안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뭐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이냐라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힘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들어주셔서 그때부터 좀 당황했었습니다. 아, 그게 뭔가 장황해서 꾸며진 이야기 같았어요? 그냥 정말 간단하게 대학 입시에 실패했던 게 제일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작 그게 제일 힘든가 네, 이렇게 받아주셨습니다. 거기서 말렸군요. 아니, 얼마나 힘든 일을 기대했었던 예. 건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윤희 학생. 네. 예. 저에게는 제가 전공이 도고동문학과다 보니까 독일어 실력을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당황해가지고 정말 생각지 못한 질문이라 예. 그래서 일상 회화는 가능하지만 아직 전문적인 비즈니스 회화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솔직하게 대답을 했더니 몇 년만 공부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일상 회화인데 당신 노력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했는데 오히려 그것조차 좀 상처가 될 수 있었겠네요. 네, 아무래도 예. 비슷비슷한 입장인 것 같아요. 솔직한 이야기를 했는데 믿어주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네. 상처를 받았던 것 같은데 우리 김효선 캐스터는 면접 시에 일했던 경험 없어요? 생각하니까 갑자기 목이 메어지네요. 네. 연기 잘하네요. 네. 근데 저도 기억에 남는 그 순간이 있는데요. 예. 조금 이따가 네, 마음을 가다듬고 이야기하는 내 마음 게. 좀 가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 눈물 흘릴 시간 드릴 테니까. 예. 네, 아유, 눈물 연기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예전에 면접을 보는데 저한테 너무 이렇게 외모 지적이랑 목소리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목소리가 예, 저는 예. 솔직히 외모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목소리를 얘기를 하면서 목소리가 본인 목소리가 원래 그런가? 뭐 이런, 그러면 남의 목소리를 빌려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요를 하니까 정말 답답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면접 시에 이랬던 경험들 다들 있을 것 같아요. 얘기 안 들어보면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요.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꾹 참고. 저는요, 제일 처음으로 그 최종 면접에 갔던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요. 그때 저는 이렇게 작은 키로 인해서 늘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과연 그 키로 너가 할 수 있겠냐, 카메라 앵글에는 잡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앞반 명적에서 인신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처음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그 당시에는 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제가 많이 작나요? 이러면서 그 말에 같이 부응하고 있는 거예요. 위축됐군요. 네. 예. 그래서 집에 가서 정말 이 키를 늘릴 수도 없고 그냥 펑펑 울었던 기억. 네. 지금도 눈물이 나네요. 근데 네. 진짜 대단한 게 정말 저와 중에 끝까지 말해야 돼요. 아, 그래 용기 있어요. 근데 좋아요. 아무래도 김현성 캐스터나 저 같은 경우에도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네. 늘고 물어진다면은 구직자 입장에선 참 답답할 수밖에 속상하죠. 없을 예, 것 예. 같은데 자 그렇다면 구직자들은 어떤 면접관의 행동에 상처를 받았었을지 궁금합니다. 이시안 대표님이 준비하셨죠? 네, 구직자를 떨게 하는 그 면접관들의 행동, 그것도 베스트 5가 조사돼 있거든요. 예, 구직자 5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면접관이 이렇게 행동할 때 이제 좀 힘들었다, 두려웠다는 건데 5위는요. 다짜고짜 압박 면접을 시작할 때입니다. 네. 압박 면접. 안 겪어본 사람은 이 압박 면접의 어려움을 얘기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구직자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일 텐데 이 압박 면접의 포인트는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짜고짜죠, 다짜고짜. 갑자기 예. 생각지도 않은 포인트에서 갑자기 다짜고짜. 갑자기 그 영문 학생처럼 뭐 왜 이런 따위야? 네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나는 믿을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게 이제 압박 면접이겠죠. 네. 예, 그렇군요. 네. 자, 아무래도 이럴 때 좀 표정 관리하기도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요. 네, 압박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게 왜 압박이 되냐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이죠. 키라든가 목소리라든가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없죠. 네. 뭐 이런 거는 영어는 왜 이렇게 딸려 그러면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계속 잘해보겠습니다. 뭐 이럴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압박 면접은 그런 부분이 건드리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상처를 받는데요. 네. 실제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키도 여기 적혀 있는 거고 뭐 학점이나 영어도 적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근데 면접까지 갔다라는 건 그런 부분, 가령 키 때문에 이제 뭐라고 지적을 받았다 그러면 제가 너무 작군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키를 커버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저는 누구보다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다른 것보다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요. 근데 그런 경우에 아무래도 표정 관리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웃으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이게 좀 면접관이요.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비꼬는 것 같아요. 네. 웃어? 막 이렇게 나오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웃는다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그 약간 어떻게 보면 인신공격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유 있게 그런 건 너 키가 작아. 그런데 나는 그런 건 내 컴플렉스가 아니야. 여유 있게 그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웃음이라고 하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여유 있는 그냥 웃음. 웃는다기보다는 네. 웃지 않더라도 얘가 여유 있게 그런 부분을 넘길 수 있다.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입꼬리를 한쪽만 올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면접할 때는. 양쪽 다. 그래요. 아니, 그나저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학점이 조금 이제 부족했어요. 학교 다닐 때 좀 공부 많이 안 했어요? 라고 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제가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학점이 낮으면은 이미 서류에서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됐다라는 건 예, 그럼 예. 내가 왜 학교 다닐 때 성적이 낮은지에 대해서 지금 변명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저는 안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죠. 학점이 낮은데 뭐 열심히 했는데 이따위네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했는데요. 대신 저는 그 학점 대신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저런 부분을 했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이런 일이나 이런 걸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석이죠. 네, 근데 아무래도요,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보통은 긍정적인 대화가 오가기 마련인데, 네. 이 압박 면접이 당황스러운 건 아무래도 부정적인 질문들을 막 던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런 압박 면접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다고 하죠? 네. 압박 면접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화거든요. 네. 친구들이랑 대화를 할 때도 좀 공격적으로 대화를 할 때가 있잖아요. 가끔. 예, 예. 나를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니고 좀 재밌게 하려고. 네. 근데 압박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좀 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어떻게 대처하나 그런 것도 있는데 하지만 압박 면접의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무조건 뭐 여유 있게 대처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예. 그 스튜어디스 시험을 보는 친구인데 면접을 그러니까 이렇게 배운 거예요. 압박 면접이 들어왔을 때 가령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어려운 질문 있잖아요. 네. 압박 면접이 들어왔을 때 일단 너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대신 여유 있고 당황하지 않고 웃으면서 해라. 네.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그런다는 거죠.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당황하지 않는다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 부분, 이 내용을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는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좀 컴플렉스라고 느끼는 거,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거를 대신할 어떤 것들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렇군요. 좀 눈빛에서 진정성이 일단 보인다면 좀 풀어나가기 쉬운 것 같습니다. 네. 압박 면접이라도요. 자, 구직자를 떨게 하는 면접관의 행동 베스트 4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베스트 4위는 5위랑은 큰 차이가 없는데요. 예상보다 관심이 없어 보일 때 11.2%가 4위를 차지했어요. 예상보다 관심이 없어 보일 때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가 기껏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거야. 이 자소서에선 이런 질문을 할 거야. 또 나에 대해서는 이게 궁금할 거야라고 생각해서 나름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네. 하나도 그 얘기를 안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엉뚱하게 정말 준비하지 않았던 예. 면접관으로서 그냥 툭 던지는 질문인데 요즘 읽고 있는 책 있어요? 뭐 이런 거. 어렵잖아요, 이런 그렇죠. 질문. 갑작스럽죠. 솔직히 원피스란 만화책을 읽고 있어 이럴 수도 없고.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뭐 이렇게 질문을 미리 좀 준비해가는 경우가 많이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이 안 나왔을 때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떤 질문들을 준비해 갔는지 그리고 그 질문들이 실제로 면접장에서 나왔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주영은 학생부터. 예. 우선은 뭐 가장 기본적인 뭐 지원 동기 아니면은 뭐 입사 후 포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갔는데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면접을 준비하면서 제 자기소개서를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 면접 리스트 한 100개 정도 뽑았는데 그중에 한두 개 나왔나? 네. 1%의 확률. 네. 그랬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상 외의 질문이었을 것 같은데 윤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적 있었나요? 예, 저도 얼마 전에 면접 보면서 일부러 이력서에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넣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에 최종 합격을 했는데 여기는 꼭 합격하고 싶어서 일부러 저희 기수부터 신입사원 전원 해외 파견을 실시를 하는데 문제는 오지로 파견되기 때문에 좀 많이 꺼려해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해외 파견 때문에 지원했습니다라는 거를 첫 문장에 넣었어요. 네. 결국 질문을 받았습니다. 생각했던 다행이네요. 질문이 이렇게 나온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김효선 캐스터는 그랬던 적 있나요? 네, 저도 뭐 미리 준비한 것도 많이 있고요. 또 실제로 질문했던 것들이 많이 받았던 내용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리포터 경력이 있다 보니까 그냥 즉석에서 지금 이 상황을 리포팅 한번 해봐라 라는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정말 떨지 않고 제일 처음에는 물론 떨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미리 준비를 해서 네, 지금 직업방송 캐스터 김효선입니다. 저는요, 지금 직업방송의 제 2의 캐스터를 찾고 있는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저기 보니까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옷을 입는 지원자도 있고요. 또 예쁘게 목소리를 가다 놓고 있는 지원자도 있습니다. 과연 이 중에서 누가 직업방송 캐스터가 될지 궁금하시죠? 다 같이 함께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시험에 이렇게 응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게 네. 저희는 간단하게 물어봤는데 끝까지 다 해요. 당황하게. 제 재주가 있어요. 당황하게 물어본 거 아니었어요? 아무튼 네. 준비해간 질문을 받았으니까 잘 예상에 들어맞았던 거죠. 네, 저 같은 그래요. 경우에도 예전에요. 당연히 이제 방송 경력이라던가 관련 질문을 물어볼 줄 알았는데 인생에서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상처받았던 적이랑 그걸 어떻게 회복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너무 당황해서 울었어요. 예. 정말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던 경험이 있는데 네. 자, 이런 식으로 정말 난감했던 질문을 받아본 적들 아무래도 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아무래도 예상 질문이 안 맞았다라는 부분에서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나에게 좀 흥미가 없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흔들릴 것 같아요. 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구직자가 잘못 준비했을 때 가령 요즘 트렌드라는 게 지금 서희 씨가 받았던 그런 질문 같은 게 트렌드거든요. 네.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경험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근데 이제 요즘 트렌드를 잘 모르면은 그걸 대답을 할 수가 질문을 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경우 같은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과 좀 다른 질문들이 나오는데 그건 트렌드에 좀 민감해야 되니까 결론은 직업방송을 잘 봐야지. 참 매거진을 봐야지 트렌드를 알 수 그래요. 있다. 정말 이런 그런 것 거고요. 같아요. 근데요, 너무 열정적으로 그 예상 질문, 예상 답변을 준비했는데 그게 아까워서 계속 안 물어보셔가지고 저기요, 이런 거 안 궁금하세요? 라고 물어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꾹 참고 나오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나한테 안 물어보면요. 예. 결과적으로는 좀 흥미가 떨어진다는 의미기도 하거든요. 네. 좀 뭔가 특이한 게 있으면 물어볼 텐데 지금 특이한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어필.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라는 식으로 어필하는 거는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니까. 네, 예. 또 그렇게 해서 기회를 잡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구직자들을 떨게 하는 면접관들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3위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네, 3위는 이게 구직자가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도 되게 기분 나쁜 건데요.
옆에 앉은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이거는 진짜 그 어떤 자존심이나 자존감에 어떤 문제가 되는 상처가 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그런 적 있어요? 어떤 좀 뭐 비교 아닌 비교를 당해봤다든지 면접장에서 혹은 친구의 얘기라도 영훈 학생부터.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가 이제 전공 PT 면접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산업공학과인데 가니까 기계공학과 그리고 화학공학과의 얘기만 있어서 친구 혼자 저는 기계도 모르고 화학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친구가. 네. 예. 속상했을 것 같은데 예. 우리 윤희 학생은 그랬던 경험 있어요? 예, 저도 인턴 면접 보러 갔을 때 여러 명이 들어가서 한 번에 면접을 봤는데 하필이면 제 바로 왼쪽에 앉았던 분이 학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은 학점이 4.0이 넘는데 저는 3.0 겨우 넘는 수준이어서 그 면접관님이 그분에게는 학점이 너무 좋은데 도서관에만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시고 저에게는 학점이 너무 안 좋은데 놀기만 했냐고 질문을 하셨어요. 이어서 그런 질문을 받으면 아무래도 당황스럽기 그쵸, 마련일 그쵸. 것 같은데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옆에 있는 지원자랑 비교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면접관 입장에서도 좀 자질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떨까요? 확실히 되게 위험한 건데 배려가 없거든요. 근데 한번 거기서 떨어지기라도 하면은 그 기업에 대한 안티가 되기도 해요. 사실 요즘 기업에서는 그런 부분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그런 질문을 한다라고 한다면 역시 또 역전할 기회. 저는 아까 그래서 학점이 낮은데 이 친구는 도서관에 있었으면 당신은 술집에만 있었냐라고 했을 때 진정한 인생 경험, 특히 그 직장에서의 그런 경험들은 술집에서 더 많다고 생각한다라는 식으로 얼마든지 말빨이죠. 그쵸, 그쵸. 의미를 부여해서 내가 했던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학점을 역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기회니까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말 한마디로 천연한 빛을 갚을 수가 있죠. 예. 자, 2위 한번 계속 알아볼게요. 이어서요. 자, 2위는요. 이렇게 4위랑 약간 비슷한데요. 면접관이 나에게 질문을 아예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던 다른 것이 아니라 아예 하지 않을 때. 맞아요. 4위는 예상 질문을 하지 않았을 때였고 2위는 너무 질문을 하지 않을 때. 네. 이것도 아무래도 기분 나쁜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네네. 그렇죠. 게다가 지금 면접을 하면은 이걸 통해서 어떤 채점을 해야 되는데 채점할 거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접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건데 불안한 게 맞죠. 사실은 이 친구가 같이 하고 싶으면 뭔가 계속 물어볼 텐데 아예 질문이 없다라는 건 약간 불안한 게 맞아서 아까처럼 계속 자기가 어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럼요.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어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직자들을 떨게 하는 면접관의 행동 베스트 1위는 과연 어떤 것일지 궁금한데 이거 얼마나 불쾌한 대답일지 궁금합니다. 과연? 1위는 뭘까요? 이거는 제가 옛날의 경험을 좀 들려드릴게요. 제가 예. 학교에서 리포트 발표를 하는데 예.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교수님이요. 발표를 하고 이렇습니다 하는데 옆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상상만 해도. 예. 1위는 바로 내 대답에 인사 담당자가 한숨을 쉴 때입니다. 진짜. 이제 예를 들었는데도 이렇게 기분이 나빠요. 네. 세상에. 예, 아주 무시무시한 기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야말로. 아무래도 그럴 것 같은데 예. 왜 이런 기분 아닐까 싶어요. 노래방에서 선배가 노래 한번 해봐 해서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 예. 딱 나왔는데 막 춤추면서 막. 그냥 제 노래에는 관심조차 없는 이런 기분, 한숨 쉬고 있을 때 이럴 때 참 기분 진짜. 언짢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야말로 네. 멘탈 붕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마인드 컨트롤이 최선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그 앞에서 한숨을 쉬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금기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뭐 대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처럼 채용 프로세스가 확실히 갖춰진 데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면접관 자체가 또 면접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고요. 좀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임원들이 좀 좌지우지하는 데서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뭐 그 임원들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겨내고 또 뻔뻔스럽게 나의 것들을 이렇게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또 그 오래 다닐 수 있을 만한 기업인가 의심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나도 기업을 좀 평가해야 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면접관은 기업의 얼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면접을 보는 시에 지켜야 될 매너 정도는 당연히 지켜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아무래도 면접을 보다 보면은요,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차라리 조금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구직자 입장에서 평균 면접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됐었는지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영훈 학생, 평균 면접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됐었어요? 네, 저는 뭐 정신 없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했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한 20분 정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20분 혼자 면접을 하는데요. 네. 꽤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또 그러게요. 나눴겠네요. 윤희 학생은요? 예,
여러 명이 할 때는 한 2, 30분 정도 길게 잡고 하는 것 다 같이? 같고 예. 혼자서 할 때는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인당 희망 면접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조사 결과가 있나요? 네, 참 별의별 걸 다 설문조사하는데요. 네. 이런 것도 면접 진행 시간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냐라고 취준생들한테 물었더니요. 35.7%가 20분에서 25분 정도로 1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15분에서 20분, 그다음 25분에서 30분에서 대략 20분에서 30분 전후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했어요. 그다음에 10에서 15분, 30분 이상, 또 10분 이내 이렇게 그 뒤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궁금한 게요. 면접이요. 하루 동안이나 이틀 동안, 이제 며칠 동안을 정해놓고 면접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초반에는 나를 보여줄 수 있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서로 오가겠지만 후반이 되게 되면은 모자라니까. 점점 아무래도 시간의 압박 때문에 또 자신들도 지치기 때문에 면접관이 좀 면접에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떨까요? 그렇죠. 특히 뭐 1박 2일 면접 같은 경우에 취준생이 가게 될 때는 이제 처음 바로 그런 걸 보려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 지구력이라든가 그런 걸 보려고 가게 되고요. 또 하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면접 시간 자체에 대해서 오전에 면접을 해야 되는 사람과 오후에 면접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전과 오후가 면접관이 다르거든요. 오전엔 쌩쌩해요. 그러니까 막 얘기도 잘 받아주는데 오후가 되면 약간 피곤해요. 그쵸. 그럴 때는 오히려 튀는 게 아까 그 김효성 캐스터처럼 뭔가 좀 이상한 짓을 준비한다거나 해서 재밌는 친구네라고 인상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네. 저는 예전에 이제 그 오디션장에서 너무들 지루해 하신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밖에 대기실에서부터. 네. 그래서 들어가다 일부러 넘어졌었어요. 아, 진짜로. 진짜로. 튀고 싶기도 하고 좀 넘어지고 나서 약간 좀 쑥스러워하면서 되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뭐 그런 것도 회사에서는 통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방송인들은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아무래도 뭔가 색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우리가 오늘 면접관의 행동 베스트 5를 알아보면서 이제 대처법까지 알아봤는데 구직자들 입장에서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윤희 학생 혹시 네. 궁금한 거 있나요? 면접 볼 때 항상 마지막 한마디 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때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은지 꼭 해야 하는지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기업에 대한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은 정말 내가 잘할 것이다라고 어필하는 게 좋고요. 그때 아닙니다, 뭐 없습니다, 최선을 다 이 정도 그러니까 노력 뽑아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일단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업에 정말 관심이 있으면 궁금한 게 있잖아요. 연봉은 정말 얼마나 돼요? 뭐 이런 거부터 그런 걸 물어본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못다한 말, 이 말은 꼭 하고 싶은데 못한 거 그런 것들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마지막 시간도 정말 유용하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영훈 학생은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면접이 꼬이면은 얼굴이 완전 빨개져서 이렇게 면접을 임하는데 이제 그렇게 긴장하는 모습 같은 게 영향을 많이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 영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보니까요. 자기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있고 이 시나리오대로 안 흘러가면 굉장히 당황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정말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별의별 상황이 다 발생하고 그 순발력이 필요한데 내가 정해진 시나리오에서 벗어났을 때 되게 당황하고 못하면 좀 안타깝잖아요. 긴장하는 건 괜찮아요. 초보자들이니까 다 긴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원리 원칙을 따지다가 자기가 생각한 시나리오에서 벗어났을 때 당황해가지고 대처를 못한다. 이게 좀 심각한 거니까 아예 시나리오를 100만 가지 만드세요. 네, 100만 가지 만들어서 이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이제 좀 경험들이 생기니까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마치 순발력 있듯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귀에다가 비비크림 바르세요. 빨개지는 거 티 안 내려면. 네, 그렇습니다. 오늘요 구직자들을 떨게 하는 면접관들의 행동 베스트 5까지 만나봤는데 자, 아무래도 이시안 대표님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 전해주고 싶으세요? 네. 면접관들을 상대할 때 면접관이 굉장히 외계인스럽다. 나를 이제 어떻게든 떨어뜨리게 하려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에 떠는 거거든요. 갑과 을의 관계인데 면접관도 일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여기서 떨어지면 어때요? 뭐 떨어지면 다음에 다시 못 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요. 최종적으로 어필해라. 그러면 또 내가 못한 거 있으면 어필하고요. 좀 대화를 하듯이 또 그리고 좀 약간 창피하더라도 내가 어필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어필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 이런 것만 있으면 면접에선 그렇게 떨 일이 별로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공감 100% 구직자들을 떨게 하는 면접관의 행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쪼록 인재를 뽑는 자리가 이 면접인 만큼 구직자들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면접관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또 조심했으면 하는 바람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벌써 1부 마칠 시간인데요. 2부에서 다양한 소식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선 캐스터가 준비한 취업 정보 백서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거기 어때 코너를 통해서
관련해서 LG 상사의 인턴 체험기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